아니, 청소부 주제에 한복까지 입고 왔어요? 오늘 우리 집안 결혼식인데 창피하게 정말. 결혼식장 로비에서 혜란이 들은 첫마디였습니다. 30년간 홀로 딸을 키운 어머니가 사돈으로부터 받은 건 축하가 아닌 모욕이었죠. 청소부 출신이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것이 망신이라는 말에 하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청소부로 보이는 이 여인이 자산 15조 원 재벌이라는 사실을요. 30년간 숨겨온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결혼식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청소하러 오셨어요? 예식장 로비에 막 들어선 혜란의 귀에 날카로운 목소리가 꽂혔습니다. 59세의 혜란은 딸 다원의 결혼식을 위해 3개월치 월급을 모아 장만한 분홍빛 한복을 입고 있었죠. 청소용역 회사에서 30년을 일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옷도 어디서 주워 입은 거예요? 목소리의 주인은 사돈 유경이었습니다. 명품 한복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두른 유경은 혜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죠. 유경의 남편 석환은 중견기업 사장이었고 유경 자신도 그 지위를 한껏 과시하고 다니는 인물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다원이 어머니 혜란입니다. 혜란이 정중히 인사했지만 유경은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아, 그 청소부시죠? 남편한테 들었어요. 우리 태우가 어쩌다 그런 집안이랑 인연을 맺었는지 모르겠네요. 유경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로비를 지나던 하객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봤죠. 혜란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참았습니다. 오늘만큼은 딸의 날이니까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신랑 태우가 다가와 말렸지만 유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뭘 그만해? 사실이잖아. 청소부 출신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다니 완전 망신이야. 어머니. 태우가 더 강하게 말렸지만 유경은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기 사람들 봐. 다들 쳐다보잖아. 우리 회사 직원들도 왔는데 뭐라고 설명해야 하나? 사장님 사돈이 청소부라고. 혜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0년간 수없이 들어온 말들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죠. 딸의 결혼식에서 딸이 사랑하는 남자의 어머니로부터 듣는 모욕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바로 그때 다원이 뛰어왔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였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다원이 분노에 떨리는 목소리로 유경에게 소리쳤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왜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다원아, 괜찮아. 혜란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목소리만큼은 침착했죠. 오늘은 너의 날이야. 엄마는 걱정하지 마.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다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웨딩 메이크업이 번지기 시작했죠.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청소하러 왔냐고, 옷은 어디서 주워 입었냐고. 그래서? 사실이잖아. 유경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청소부면 청소부답게 조용히 있으면 되지. 왜 이렇게 튀는 옷을 입고 와서 사람들 눈살 찌푸리게 해? 혜란은 딸을 안았습니다. 30년간 이런 순간이 수도 없이 많았죠. 다원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학부모 모임에서, 중학교 때는 진로 상담에서, 고등학교 때는 대학 입시 설명회에서 똑같은 시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매번 참았습니다. 딸이 상처받지 않도록요. 엄마는 익숙해. 괜찮아. 혜란이 다원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너는 예쁜 신부니까 웃어야지. 화장 다시 고치러 가. 엄마. 다원이 흐느꼈지만 혜란은 딸을 돌려보냈습니다. 신부 대기실로 향하는 다원의 뒷모습을 보며 혜란은 주먹을 쥐었죠. 하지만 유경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봐요, 여보. 저게 우리 사돈이래요. 앞으로 명절 때마다 봐야 한다고요? 여보, 이제 그만 좀.
석환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도 헤란을 보는 경멸이 담겨 있었죠. 예식 시작까지 30분 남았습니다. 하객들이 속속 입장하고 있었고 로비는 점점 붐볐습니다. 헤란은 구석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유경은 친지들을 데리고 와서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앉아 계신 분이 신부 어머니래요. 30년간 청소 일하셨대요. 우리 태우 참 불쌍하죠? 친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헤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귀가 아팠지만 들리지 않는 척했죠. 30년간 연습한 일이었습니다. 예식장 로비의 대형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헤라는 보았습니다. 분홍빛 한복을 입은 59세 여인. 주름진 얼굴과 거칠어진 손. 청소 일을 하며 닳고 다른 삶의 흔적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태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헤라는 고개를 들어 신랑을 보았죠.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원래 좀. 태우가 말을 흐렸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죠. 아니에요. 저도 이해해요. 갑자기 청소부 사돈이 생겼으니 당황스러우시겠죠. 헤란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태우가 말했지만 헤라는 손을 저었습니다. 다원이가 행복하면 됐어요. 그것만 지켜주세요. 예식장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하객 입장 시간이었죠. 헤라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30년간 청소일로 단련된 몸이지만 오늘만큼은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신부 어머니 자리는 맨 앞쪽이었습니다. 하지만 유경이 예식장 직원에게 뭐라 말하더니 헤란의 자리가 뒤쪽으로 옮겨졌죠. 저기요, 제 자리가. 헤란이 물었지만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랑 측 요청이라서요. 헤란은 아무 말 없이 뒤쪽 자리로 향했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참았죠. 오늘 하루만 참으면 됩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요. 하지만 헤라는 몰랐습니다. 이 모욕의 순간들이 곧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사실을요. 예식장 의자에 앉아있는 헤란의 머릿속에 30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995년 봄이었죠. 당시 28세였던 헤란은 한국그룹 창업주 한태준 회장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대저택에서 자랐고 해외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그룹 임원으로 일하고 있었죠. 그때 헤라는 대학 동창회에서 지훈을 다시 만났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지만 성실하게 중소기업에서 일하던 남자였죠.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어요. 헤란이 아버지 서재로 찾아가 말했을 때 한태준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죠. 그 남자 집안 조사해봤다. 형편이 어떤지 알고 있니? 알아요. 하지만 사랑해요. 사랑? 재벌가에서 사랑 타령하면 어떡하니? 내가 책임져야 할 그룹 전체 직원이 몇 명인데. 저는 회장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헤란의 말에 한태준 회장이 책상을 쾅 쳤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야? 내가 이 그룹을 물려받아야 한다고. 싫어요. 저는 지훈이랑 살 거예요. 어머니가 울며 말렸고 친척들이 찾아와 설득했죠. 하지만 헤라는 결심이 확고했습니다. 1995년 가을 헤라는 집을 나왔습니다. 손에 든 건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죠. 재산도 신분증도 카드도 모두 두고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하지만 그 남자랑은 절대 안 돼. 아버지의 목소리가 대문 너머로 들렸지만 헤라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훈과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시작했지만 둘이 함께라면 충분했죠.
혜라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고 지우는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임신 8개월이었던 1996년 겨울, 지훈이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았고 지훈은 현장에서 사망했죠. 혜란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혜란은 배를 안고 울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아버지 얼굴도 보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더 슬펐죠. 장례식에 아버지가 왔습니다. 비서들을 대동하고요. 이제 집으로 가자. 손주도 좋은 환경에서 키워야지. 하지만 혜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 제 힘으로 살겠어요. 미쳤구나. 임신한 몸으로 어떻게 살려고?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 마세요. 혜라는 아버지를 돌려보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사랑 때문에 집을 나왔다가 남편 죽으니 후회하고 다시 돌아온 딸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출산 후 혜라는 청소용역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학력도 경력도 묻지 않는 일이었죠. 새벽 5시에 일어나 빌딩 청소를 하고 저녁에는 식당 청소를 했습니다. 딸 다원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밤늦게 데리러 가는 생활이 계속됐죠. 20년이 흘렀습니다. 다원은 대학생이 됐고 혜라는 여전히 청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20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죠. 장례식장에 혜라는 가지 않았습니다. 25년간 연락을 끊고 지낸 집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장례식 다음 날 한국그룹 변호사들이 찾아왔습니다. 혜란 씨 회장님께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전 재산을 외동딸 혜란에게 상속한다. 그룹 지분 100%, 부동산, 현금 모두 포함입니다. 혜란은 멍하니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자산 목록이 빼곡했죠. 15조 원 규모였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속 절차를 진행하시겠습니까? 변호사가 물었지만 혜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거절합니다. 네. 15조 원을 거절하신다고요? 네. 전 이미 제 삶을 선택했어요. 지금 와서 돌아갈 수 없어요. 하지만 회장님, 혜란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딸이 아직 대학생이에요. 제 힘으로 키우고 싶어요. 스스로 서는 걸 보고 싶다고요. 변호사들은 당황했지만 혜란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재산은 신탁 형태로 보관되고 혜란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으로 합의됐죠. 그 후 5년 혜란은 여전히 청소 일을 했습니다. 다원은 취직했고 태우를 만나 결혼을 준비했죠. 혜란은 이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제 힘으로 선 걸 봤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결혼식장에서의 모욕을 당하며 혜란은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돈과 지위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사실을요. 예식장 음악이 울렸습니다. 웨딩 마치였죠. 혜란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30년의 기억을 뒤로 하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결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할 때라는 생각이요. 웨딩 마치가 흐르고 다원이 입장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신부는 아름다웠지만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아까 로비에서 울었던 흔적이었습니다. 혜라는 뒤쪽 자리에서 딸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죠. 30년간 홀로 키운 딸이 이제 시집을 갑니다. 행복해야 할 순간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예식이 진행됐습니다. 주례사가 이어졌고 서약이 낭독됐죠. 하지만 유경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저기 뒤에 앉은 사람이 신부 엄마래요. 유경이 옆자리 친지에게 속삭였지만 일부러 크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30년간 청소 일했대요. 우리 태우 정말 불쌍해요. 친지들이 고개를 돌려 혜란을 쳐다봤습니다. 혜란은 고개를 숙였죠.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양가 부모가 하객들에게 인사하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유경이 다가와 해란을 막았습니다. 여기 서 계세요. 인사는 우리만 할게요. 네. 해란이 놀라 물었습니다. 우리 회사 사람들이 많이 왔거든요. 사돈이 청소부라는 걸 알면 좀 그렇잖아요. 석환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회사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조용히 계시면 안 될까요? 해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딸의 결혼식인데 인사조차 하지 말라니요. 엄마. 다원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왜 우리 엄마 보고 인사하지 말래요? 다원아, 진정해. 회사 사람들도 있고. 태우가 말렸지만 다원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뭐가 중요해요? 우리 엄마가 더 중요하지. 신부가 소리치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이 쳐다봤죠. 괜찮아, 다원아. 해란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여기 앉아 있을게. 내 행복한 모습만 보면 돼. 다원의 눈에서 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웨딩 메이크업이 완전히 망가졌죠. 피로 연장 한쪽에서 유경이 친구들과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청소부 손으로 만든 음식은 못 먹겠어요. 유경이 식당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신부 쪽에서 음식 만들어 온 거 있어요? 아니요, 전부 저희가 준비한 겁니다. 그럼 괜찮네요. 청소부가 만졌을까봐 걱정했잖아요. 해라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죠. 사진은 따로 찍어요. 유경이 사진사에게 말했습니다. 신랑 측만 먼저 찍고요. 나중에 보기 민망하니까요. 장모님도 가족이신데. 사진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유경은 단호했습니다. 가족은 가족인데 청소부잖아요. 나중에 사진 보면서 후회할까봐 그러는 거예요. 해라는 의자에 앉아 멍하니 피로 연장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해야 할 공간이 지옥처럼 느껴졌죠. 장모님 괜찮으세요? 태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한테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해란이 웃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때 유경이 다가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요. 이거 받으세요. 뭔데요? 이혼 서류예요. 네. 해란이 놀라 봉투를 보았습니다. 미리 준비해뒀어요. 청소부 사돈은 못 참겠거든요. 얼마든지 좋으니까 조용히 사라져 주세요. 어머니. 태우가 소리쳤지만 유경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뭐? 사실이잖아. 우리 회사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봤어? 사장님 사돈이 청소부라고. 그만하세요. 태우가 어머니 손에서 서류를 빼앗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다원이랑 저는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사랑? 사랑으로 밥 먹고 살아? 집안 배경이 중요하지. 유경의 목소리가 피로 연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쳐다봤죠. 다들 보셨죠? 청소부가 사돈이래요. 유경이 테이블을 돌며 하객들에게 말했습니다. 30년간 빌딩 청소했대요. 우리 태우가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하객들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수군거렸습니다. 신부 측 하객들은 불편한 표정이었고 신랑 측 하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죠.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태우가 또 말렸지만 유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만하긴 뭘 그만해. 이건 우리 집안 명예가 걸린 문제야. 명예요? 남 무시하는 게 명예예요? 다원이 눈물을 훔치며 소리쳤습니다. 무시. 이건 사실을 말하는 거야. 네 엄마는 청소부고 우리는 사장 집안이야. 이게 사실이지 무시가 아니지. 석환이 아내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 사람들이 다 보잖아. 뭘 그만해요? 당신도 속으로는 다 생각하면서.
석화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실 그도 혜란을 곱게 보지 않았으니까요. 피로연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유경은 식사도 하지 않고 계속 불평했죠. 음식 먹지 말고 뒤에 가서 설거지나 도와주세요. 유경이 신부 대기실에서 나온 혜란에게 말했습니다. 그게 익숙하시잖아요. 30년간 했던 일이니까요. 혜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식장을 나가려던 참이었죠. 앞으로 우리 집 현관문도 밟지 마세요. 유경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청소부 냄새 날까봐 무서워요. 그 말에 신부 측 하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다원의 대학 친구가 소리쳤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결혼식장에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뭐? 내가 뭘 잘못했어? 유경이 되레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사실을 말한 게 잘못이야? 청소부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게 문제지. 석환도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회사 이미지에도 안 좋으니까 앞으로는 찾아오지 마세요. 석환이 혜란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말고 돌잔치 같은 것도 오실 필요 없어요. 아버지. 태우가 소리쳤지만 석환은 단호했습니다. 뭐? 내 말이 틀렸어? 우리 회사 거래처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 혜란은 예식장 출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죠. 도망가는 거예요? 유경이 뒤에서 비웃었습니다. 역시 청소부는 청소부네요. 당당하지도 못하고. 엄마. 다원이 혜란을 붙잡으려 했지만 혜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네가 행복해. 행복하긴 뭐가 행복해요. 이딴 식으로 결혼해서요. 다원이 울부짖었지만 혜란은 딸을 안고 속삭였습니다. 태우 씨는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만 믿고 살아. 나머지는 엄마가 감당할게. 어떻게 감당해요? 저분들이 엄마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혜란은 대답하지 않고 딸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식장 밖으로 나갔죠. 추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혜란은 예식장 앞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3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빌딩 계단을 닦던 날들, 손이 트고 갈라져도 참았던 겨울들, 딸의 학비를 위해 밤늦게까지 일했던 시간들. 이 모든 게 무의미했나요? 혜란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키웠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잔인했죠.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차 전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한국그룹 전무이자 아버지의 비서였던 인물이죠. 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연락을 취해왔지만 혜란은 늘 거절했습니다. 혜란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차 전무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예식장에서 있었던 일을 알고 있습니다. 혜란이 놀라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항상 회장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요. 차 전무가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당하신 모욕을 전부 들었습니다. 이제 그만 밝히셔야 합니다. 아니에요. 아직. 혜란이 거절하려 했지만 차 전무는 단호했습니다. 30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따님도 성인이 되셨고 결혼도 하셨습니다. 이제 회장님도 제자리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혜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한국그룹이 회장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 전무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고 한태준 회장님께서 남기신 유산을 이제 받으셔야 합니다. 그게 회장님의 책임입니다. 책임. 네. 회장님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따님을 위해서라도요. 다원이를 위해서?
오늘 따님이 얼마나 상처받으셨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혜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원이의 눈물 어린 얼굴이 떠올랐죠. 알겠어요.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차 전무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30분 후 예식장 앞으로 가겠습니다. 준비하시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혜라는 핸드폰을 쥔 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분이 흐르고 예식장 앞에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 10대였죠. 차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한국그룹 임원들이었습니다. 총 20명쯤 됐죠. 회장님, 차 전무가 맨 앞에서 내려 혜란에게 깊게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실 시간입니다. 임원들이 일렬로 서서 동시에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 모습을 예식장 안하객들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광경이었죠. 저게 뭐야? 뭔 일이야? 하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유경과 석환도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죠. 차 전무가 혜란에게 서류 가방을 건넸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들어가시죠. 혜란은 서류 가방을 받고 예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임원들이 뒤를 따랐죠. 피로 연장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혜란이 들어왔고 그 뒤로 검은 정장의 임원들 20명이 줄지어 들어왔죠. 하객들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야? 회사 사람들 같은데? 유경과 석환도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차 전무가 피로 연장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혜란 앞에 서서 깊게 인사했죠. 회장님 30년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실 시간입니다. 피로 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장님? 누구를 회장님이라고 부른 거죠? 차 전무가 하객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차 전무의 목소리가 피로 연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이분은 한국그룹 창업주 고 한태준 회장님의 외동딸이시자 현재 유일한 상속인이십니다. 하객들이 술렁였습니다. 한국그룹 자산 규모 15조 원입니다. 순간 피로 연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이 혜란을 쳐다봤죠. 방금까지 청소부로 무시당하던 여인이 15조 재벌이라고요? 유경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이 떡 벌어진 채 혜란을 쳐다봤죠. 석환은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에서 피기가 쏙 빠졌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회사가 한국그룹 계열사에서 부품을 납품받는다는 사실을요. 불가능해. 석환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그룹이라니. 설마. 차 전무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두툼한 서류 묶음을 꺼냈죠. 오늘 예식장에서 회장님께 가해진 모든 모욕을 녹음했습니다. 차 전무가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청소하러 오셨어요? 그 옷도 어디서 주워 입은 거예요? 유경의 목소리가 피로 연장에 울렸습니다. 청소부 출신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다니 망신이에요. 하객들이 유경을 쳐다봤습니다. 유경은 얼굴이 빨개졌죠. 청소부 손으로 만든 음식은 못 먹겠어요. 청소부 냄새 날까봐 현관문도 밟지 마세요. 녹음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유경이 한 모든 말이 그대로 나왔죠. 이혼 서류 미리 준비해뒀어요. 청소부 사도는 못 참겠거든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피로 연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차 전무가 석환을 쳐다봤습니다. 사장님, 회사 이름이 뭐죠? 석환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대한테크입니다. 대한테크. 한국그룹 계열사 한국전자에 부품 납품하는 회사죠? 네, 맞습니다. 석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연 매출이 얼마죠? 500억 정도입니다. 그중 한국전자 거래가 몇 %죠? 석환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떨렸죠. 70%입니다. 차 전무가 대신 말했습니다. 한국전자와의 거래가 끊기면 대한테크는 파산하겠네요. 석환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석환이 해란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미쳤었습니다. 유경도 황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로 몰랐어요. 유경이 울부짖었습니다. 회장님이신 줄 알았으면 이러지 않았어요. 해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인 줄 몰랐으면 그렇게 해도 되나요? 유경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청소부라고 생각했으면 무시해도 되나요? 해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는 게 당연한가요? 유경과 석환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빌었죠. 차 전무가 말했습니다. 대한테크와 한국전자의 거래는 내일부로 중단됩니다. 안 됩니다. 석환이 소리쳤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망합니다. 직원들이 다 길거리에 나앉아요. 그건 사장님 책임 아닙니까? 차 전무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회장님께 가한 모욕의 대가입니다. 석환이 해란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해란은 석환을 내려다봤습니다. 30년 전 자신도 모든 걸 잃었던 기억이 떠올랐죠. 30년 전 저도 모든 걸 잃었어요. 해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산도 지위도 가족도 다 잃었죠. 그런데 살아남았어요. 청소 일을 하면서요. 석환이 고개를 들어 해란을 쳐다봤습니다. 당신들도 해보세요.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요. 해란이 돌아서려는 순간 다원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다원이 해란을 안았습니다. 엄마가 그런 분이었어요? 해란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숨겼어. 너를 시험하고 싶었어. 다원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험이요? 그래, 너가 스스로 서는 걸 보고 싶었어. 재벌가 딸이 아니라 그냥 다원이로서 말이야. 다원이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엄마. 태우도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해란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당신 잘못은 아니에요. 다원이만 잘 챙겨주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피로 연장 하객들이 모두 일어나 해란에게 인사했습니다. 방금까지 무시하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고개를 숙였죠. 유경과 석환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해란은 그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보고 피로 연장을 나갔습니다. 임원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해란이 피로 연장을 나가자 유경이 황급히 뒤따라왔습니다. 무릎으로 기다시피 하면서요. 회장님,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유경이 해란의 치마를 붙잡았습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정말로 몰랐어요. 해란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지만요. 몰랐으면 그렇게 해도 되나요? 청소부라고 생각했으면 함부로 대해도 되나요? 그게 아니라 유경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석환도 뒤따라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회장님, 우리 회사를 살려주십시오. 먹여 살릴 직원들이 300명이 넘어요. 그건 사장님이 생각하셨어야죠. 차 전무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오늘 회장님께 가한 모욕의 결과입니다. 저희 회사는 한국전자와 20년째 거래해 왔습니다. 석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년 신뢰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건가요?
20년 신뢰요? 그 신뢰로 오늘 저한테 어떻게 하셨죠? 석환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조용히 있으라고 하셨죠. 인사도 하지 말라고요. 명절에도 오지 말라고 하셨고요. 회장님. 석환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차 전무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대한테크와의 거래 중단 통보서입니다. 내일 아침 한국전자 구매팀에 전달됩니다. 안 됩니다. 석환이 소리쳤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망해요. 길거리에 나앉아요. 그건 사장님 책임입니다. 차 전무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30년간 저희 회장님께서 청소 일을 하시며 살아오셨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죠. 혼자서 딸을 키우셨고 밤낮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런 분을 오늘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청소부 냄새 난다고 하셨죠? 현관문도 밟지 말라고 하셨고요. 유경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업계 전체에 오늘 일을 공유하겠습니다. 대한테크가 한국그룹 회장님을 모욕했다는 사실을요. 그러면 다른 거래처들도 다 끊어질 거예요. 석환이 절규했습니다. 완전히 망하라는 거잖아요. 회장님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차 전무가 혜란을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혜란은 석환과 유경을 내려다봤습니다. 두 사람은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었죠. 30년 전 제가 집을 나왔을 때를 기억합니다. 혜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도 집도 가족도 없었죠. 임신 8개월이었는데 남편마저 잃었고요. 유경과 석환이 고개를 들어 혜란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았어요. 청소 일을 하면서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천대해도 참았어요. 딸을 위해서였죠. 혜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들도 해보세요.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제가 해냈으니까요. 회장님. 석환이 애원했지만 혜란은 돌아섰습니다. 바로 그때 다원이 뛰어왔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다원이 혜란의 팔을 잡았습니다.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거래를 완전히 끊지는 말아주세요. 다원아. 저분들이 잘못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 많은 직원들은 무슨 죄예요? 다원이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엄마가 30년간 일한 이유를 알아요. 사람은 직업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신 거죠? 혜란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보여주세요.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는 걸요. 혜란은 딸의 눈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어. 혜란이 차 전무를 쳐다봤습니다. 거래는 유지하세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차 전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공개 사과문을 발표하세요. 혜란이 석환과 유경을 쳐다봤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회사 홈페이지에 올리고 청소 노동자들에게 사과하세요. 네. 네. 석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청소 노동자 권익재단에 10억을 기부하세요. 10억. 석환이 숨이 턱 막혔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명절 때 우리 집에 오세요. 혜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유경과 석환이 동시에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혜란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예식장을 나갔습니다. 임원들이 뒤를 따랐죠. 검은 세단들이 출발했습니다. 혜란은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만에 재벌 회장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죠.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차 전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요. 혜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네, 회장님. 진짜 시작입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한국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기자들과 임직원들로 가득 찼죠. 오늘은 새 회장 취임식이었습니다. 혜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모습이었죠. 30년간 청소복만 입던 여인이 이제 재벌 회장이 됐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임원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고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죠. 혜란은 연단 앞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죠. 30년간 청소부로 살았습니다. 혜란의 첫마디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빌딩 계단을 닦았고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져도 참았죠. 딸을 키워야 했으니까요. 밑바닥 삶을 살며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직업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요. 청소부도 경비원도 식당 직원도 모두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들이 없으면 이 사회가 돌아가지 않아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국그룹은 이제 진짜 사람을 위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청소, 경비, 식당 직원 모두 우리 가족입니다. 박수가 더 커졌습니다. 임원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죠. 30년간 배운 게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진짜 중요한 걸 놓친다는 걸요. 혜란이 마이크에서 손을 떼려는 순간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혜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30년을 청소부로 사셨는데요. 후회요? 혜란이 미소 지었습니다. 전혀요. 그 시간이 저를 만들었어요. 진짜 세상을 배웠으니까요. 취임식이 끝나고 혜란은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30층 최고층이었죠. 커다란 책상과 가죽 소파, 그리고 서울 전경이 보이는 창문이 있었습니다. 차 전무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대한테크 건입니다. 혜란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공개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올렸고 청소노동자 권익재단에 10억을 기부했습니다. 혜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래는 계속 유지하세요. 하지만 감시는 계속하고요. 네, 회장님. 차 전무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따님 부부 관련입니다. 혜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다원과 태우가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다는 내용이었죠. 신혼집을 본인들이 직접 마련하셨습니다. 회장님 도움 없이요. 혜란이 미소 지었습니다. 잘했네요. 그게 맞아요. 회장님께서 원하시던 대로입니다. 그날 저녁 혜란은 다원의 신혼집을 방문했습니다. 20평짜리 작은 아파트였죠. 하지만 다원과 태우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 어서 오세요. 다원이 현관문을 열며 반겼습니다. 작지만 우리 집이에요. 태우랑 제가 직접 계약했어요. 잘했어. 혜란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장모님 감사합니다. 태우가 깊이 인사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장님이신 줄 알았으면 어땠을까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장모님의 진짜 모습을 봤으니까요. 혜란이 태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다원이 잘 부탁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다원이 직접 만든 음식이었죠. 서툴렀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힘들었죠? 다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힘들었지. 하지만 후회는 안 해. 혜란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를 키운 시간이었으니까. 그게 제일 소중해. 다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엄마. 아니야. 행복했어. 식사가 끝나고 혜란은 신혼집을 나왔습니다. 차 전무가 기다리고 있었죠.
회장님 명절 때 대한테크 사장 부부가 방문하겠다고 합니다. 혜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라고 하세요.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으니까요. 현명하신 결정입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혜란은 창밖을 바라봤죠.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30년입니다. 재벌가 딸에서 청소부로 그리고 다시 재벌 회장으로 돌아온 인생이었죠. 극적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유경과 석환이 한국그룹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죠. 회장님 안녕하세요. 두 사람이 깊이 인사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혜란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제가 한 말들 평생 후회할 겁니다. 석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회사가 살아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혜란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청소부든 회장이든 모두 똑같은 사람이에요. 존중받아야 할 인간이죠. 명심하겠습니다. 유경과 석환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명절 때 우리 집에 오세요. 다원이도 있을 거예요. 네, 꼭 가겠습니다. 두 사람이 일어나 다시 한번 깊이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혜란은 회장실 창문으로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30년 전 이 자리를 떠났을 때는 젊었죠. 이제 59세가 됐지만 더 강해졌습니다. 차 전무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혜란이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은 뭐가 있죠? 청소노동자 권익재단 개소식입니다. 그래요. 꼭 참석할게요. 혜란은 가방을 들고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죠. 로비에서 청소하는 직원을 봤습니다. 50대 여성이었죠. 혜란은 그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수고하세요. 혜란이 인사했습니다. 청소 직원이 놀라 고개를 들었죠. 회장님, 편하게 일하세요. 언제든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청소 직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마 처음 받아보는 존중이었을 겁니다. 혜란은 본사를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죠. 딸이 있었고 사위가 있었고 그리고 곧 손주도 생길 테니까요. 30년간 청소부로 살며 배운 게 있었습니다. 사람은 돈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직업으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진짜 부자는 남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죠.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